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교재 육맥파워형 수학 2의 저자 이주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의 두 번째네요. 함수의 연속 단원이고요. 자, 유형은 1번부터 14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는 159번부터 215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내용부터 보고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함수 연속이라 되어 있는데, 자,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 한다. 연속. 뭔가 계속 연결된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첫 번째, 함수 fx는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fa의 값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겠죠. x 값이 a일 때 어떤 그 함수의 y 값, 즉 fa 값이 존재한다. 자, 두 번째, 극한값.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리미트. 자, 리미트 값, 극한값이 존재한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 자, 그럼 이제 1, 2번에서 첫 번째는 함수값. x가 a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같아야 된다. 즉 x가 a가 딱 됐을 때 나오는 함수값, 그리고 x가 a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이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로 따지자면 이러한 그래프 있다 쳐. 여기가 x가 a일 때 값이고 이게 바로 fa 값이 된다 봤을 때 a 값을 딱 넣었을 때 나오는 어떤 함수값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봤을 때 x가 a에 가까워질 때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그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 말인 즉슨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어떤 a라는 지점에서의 그래프가 끊김이 없다는 뜻입니다. 끊어짐이 없다는 뜻이야. 뭐 예를 들면 함수가 x가 a일 때 함수값이 fa가 여기가 아니라 더 위에 실제로는 여기 값이 있더라. fa가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는 함수값 x가 a일 때 함수값은 얘지만 극한값은 요렇게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바로 리미트 x가 a일 때 fx 값, 이게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죠. 극한값은 여기인데 함수값은 위에 있고 같지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연속이 아니다. 즉 그래프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즉 여기서는 그래프가 비어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연속이다 말은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김없이.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런 함수의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 두 값이 서로 다 같아야 그래프가 끊김이 없다. 그래서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말 그대로 어떤 연결이 된다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끊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의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이면 방금 얘기한 거가 안 되는 경우겠죠. 즉,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끊김이 생기는 경우.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 아닐 때, 즉, 함수 fx의 연속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다. 불연속. 연속의 반대는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밑에 참고를 뭐 내가 적어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보면, 자, 밑에 봅시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경우. 첫 번째, 함수 x가 a일 때의 함수값, 즉 fa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자, 이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a를 넣었더니 여기 비어있어. 비어있다는 값이 없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 두 번째, 리미트 값이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밑에 그래프 보면 a를 기준으로 자극하는 이렇게 가고요. 우극하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극한 값은 이게 자극한 값이 될 거고 우극한 값은 이게 우극한 값이 되겠죠? 두 녀석이 어때? 같지가 않죠.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역시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끊겨 있죠. 중간에 A라는 지점에서 끊겨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역시 불연속이다. 자, 마지막으로 x가 a 가까워질 때 극한값, 리미트 값과 a 값, a를 바로 넣었을 때 나오는 fa, 즉 함수값이 같지가 않다. 아까 방금 내 예를 들었던 거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여기 있고요. 이게 함수값. 그 다음에 실제로 극한값은 그래프를 봤을 때 좌극한은 이렇게 가고 우극한은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극한값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밑에 요게 바로 함수값, 요게는 극한값. 두 개에서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불연속. 왜? 그래프가 끊겨 있잖아요. 이 A라는 지점에서. 여기 비어 있잖아요. 끊겨 있기 때문에 역시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다 동시에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프를 봤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으면, 끊겨 있으면, 그건 무조건 불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두 번째 내용, 연속 함수에 관한 내용인데, 이 연속 함수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 구간을 알아야 됩니다. 구간.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X가 A 이상 B 이하 또는 X가 A 이상인데 B 미만 또는 A 초과인데 B 이하 또는 X가 A 초과면서 B 미만인 경우, 이렇게 이 크게 네 가지 경우로 어떤 좌우가 A, B인 구간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어떤 X의 범위가 주어진 거를 우리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X의 구간, X의 범위. 자, 그리고 기호로. 자, 이 첫 번째 경우 이상 이하 다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A는 이상이다. 그러면 A 쪽에만 이렇게 각짐 대괄호 같은 걸 쓰고 B는 미만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소괄호 형태를 써준다는 거죠. 알겠죠? A 이상, B 미만.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소괄호네? 그러면 A보다 크다. 근데 여기가 대괄호 형태네? 그럼 B 이하다. 즉 A는 포함하지 않고 B는 포함된다. 얘처럼.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경우는 둘 다 소괄호로 표현된 경우에는 A 초과 B 미만, A, B 둘 다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이 구간 내에.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구간 내의 경계를 가지는 경우, 즉 이상과 이하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한다. 대괄호 형태로.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를 표현할 때 그 경계에서 두모가 없다. 즉 그 경계값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간 내에서 그때는 이렇게 소괄호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소괄호로. 이렇게 소괄호 형태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X의 구간, X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대괄호 AB, 대괄호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X는 A 이상이고 B 이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구간을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즉 경계를 다 포함하는 경우, 경계 A도 포함하고 경계 B도 포함하는 경우를 닫힌 구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얘는 빼야 되는데 소괄호 AB로 표현하는 경우, 소괄호 AB로 표현한 경우, 즉 어떤 X의 구간에서 이 약준 경계값 A랑 B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 즉 두모가 없는 경우죠. 이런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린 구간. 자, 그래서 경계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닫힌 구간,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죠.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외우려면 닫힌 구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각진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 표현할 때 이렇게 소괄호 쓰잖아? 그럼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면적을 봤을 때 닫힌 게 이 열린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나? 요 비어있는 만큼? 자, 그래서 닫힌 구간이 좀 더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경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냥 외우면 되지 않을까? 이거 뭐 수학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라 좀 자기가 좀 외울 때 그래서 이렇게 각진 게 있으면 좀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이 경계까지 포함하는 거고, 이렇게 소괄호 형태일 때는 얘보다는 좀 더 담을 수 있는 게 좀 적어 보이니까, 담을 수 있는 면적이. 그래서 이게 대괄호에 비해서 좀 더 담을 수 있는 게 좀 적어 보이니까 이때는 경계를 포함할 수 없다 정도로 외우면 좀 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쪽에만 이렇게 대괄호가 있는 경우, 그 말인즉슨 다른 반대편은 소괄호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반닫힌 구간,
또는 반열린 구간, 반만 닫혀 있다 또는 반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참고, 집합. 자, x인데 x는 a 이하다. 그 다음에 또는 x는 a 미만이다. 그 다음에 x는 a 이상이다. 또는 x는 a 초과다. 같이 어떤 반대편에 특정한 값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때를 표현하게 되면 x는 a 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a 써주고 여기에 대괄호 써주고 a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소괄호 써준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 엄청 작은 값까지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죠. 이 경계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면. 알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엄청 작은 값가 된다. 즉 a 이하 값은 다 쓸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x는 a 미만이다 할 때는 이 a 쪽에 소괄호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a 쪽에 소괄호, a를 포함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왼쪽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를 표현해주면, 아, a부터 시작해서 엄청 작은 값까지 쓸 수 있는 거구나. 그 구간 안에서. 다만 a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a 이상이다? a 이상이면 이렇게 대괄호 써줘서 a를 써준 다음에 여기는 무한대 써주는 거죠. a 포함해서 a보다 큰 쪽인데 무한대까지. 즉 엄청 큰 거, 모든 값을 거의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무한대 쪽을 표현할 때는 항상 소괄호로 표현해 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경계 구간이 하나만 표현되어 있을 때도 이렇게 우리는 구간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소괄호 써준 다음에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 오른쪽은 그냥 무한대. 즉 엄청 작은 값에서 엄청 큰 것까지 다 쓸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실수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x의 구간, 어떤 범위를 나타낼 때 앞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두 번째, 연속함수.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할 때, 즉 그래프가 끊김이 없을 때,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또는 그 구간에서 연속 함수다. 뭔가 연속 함수, 끊김이 없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미 연속이 어떨 때 연속인지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참고,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닫힌 구간이니까 x는 a 이상, b 이하인 범위겠죠. 연속이라고 한다. 첫 번째,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얘기할 때는 일단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열린 구간.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x의 범위가 어디에서?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끊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어떤 의문점? 우리 지금 처음 할 때 닫힌 구간이라 하면은 x가 a 이상, b 이하 여기서 연속인 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구간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차이점, 우린 여기서 연속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부족한 게 뭡니까? 양쪽 경계. 우린 지금 A랑 B까지 포함한 구간에서 연속인 걸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A, B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없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두 번째네요. X가 A의 우극한일 때의 극한값과 FA 함수값 A 지점에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 플러스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극한값과 그 다음에 A를 바로 딱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FA가 같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이제 이 경계에서도 연속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약간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연속이다, 어떤 지점에서 연속이다 얘기할 때는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 극한값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 값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자극한 값이 같다.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앞에서 극한을 배울 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극한만 생각하고 있어. 그래놓고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극하나 얘기를 할 수 없냐? 애초에 이 범위
이 범위에서 A보다 작은 쪽, A 왼쪽에 있는 범위는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죠. 우리는 A부터 시작해서 구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의 왼쪽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의 기준으로 자극한 값은 애초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극한 값과 A 넣었을 때 함수값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A 구간 A에서 연속이 되는지 얘기를 할 때는. 알겠죠? 왜냐하면 A 기준 자극한 값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이 B라는 값에서의 연속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된다? 역시 리미트 X가 B로 가는데 B의 자극함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극함. B의 왼쪽에서 갈 때. 왜? B의 오른쪽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구간이니까. 알 수 없는 구간이니까. 자, 그래서 fx의 B 자극함과 그냥 바로 B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이걸 얘기하게 되면 아, B라는 지점에서도 연속이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구간 내에서.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닫힌 구간. A 이상 B 이하인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일단 첫 번째,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뭐가 부족하다? 양쪽 경계, A에서 연속인지 B에서 연속인지 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로 X가 A 우극한일 때 값과 바로 A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연속이라는 걸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X가 B의 자극한일 때 값과 그냥 바로 B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같다를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추가로 얘는 우극하니까 여기 자극함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쪽 영역이기 때문에 A 자극한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B도 우극한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B의 오른쪽에서 접근한 값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이 범위가 벗어나는 값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추가해서 얘기를 해준다. 알겠죠? 왜 우극함과 자극함만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걸 가끔씩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면 자, 세 번째, 연속 함수의 성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리미트, 극한의 성질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자, 두 함수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들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일단은 연속 함수에다가 어떤 c를 곱했다. 상수를 곱했다.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가 이런 형태야.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2를 곱했어. 2fx. 그러면 모든 값이 뭔가 2배가 된다. 더 값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정확히 이게 또 x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x축이 대충 있다 이렇게 있다 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2배가 되는 형태의 값이 나올 거거든. 역시 끊김이 생길 수가 없죠. 원래 끊겨 있지 않으면.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상수배도 연속이다. 원래 게 연속이면. 두 번째. 자, fx, gx가 연속일 때 그 연속인 것들끼리 더한 거랑 연속인 걸 뺀 거랑 역시 연속이다. 무슨 말이냐면 fx가 이렇게 있고요. gx가 이렇게 있다. fx, gx. 원래 이거 자체가 끊김이 없고 얘도 끊김이 없기 때문에 끊김이 없는 것까지 더해서 만든다고 해봤자 그것도 끊김이 생길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곱하기 역시 이 두 개가 각각 끊김이 없기 때문에 곱해봤자 끊김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시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대신 나누기일 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누기일 때는 이 분모에 있는 g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무조건 붙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분모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값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리미트와 성질 똑같죠. 리미트도 리미트 성질, 상수배일 때 리미트 값, 그 다음에 각각의 리미트 값의 합은 리미트 안에서 각 더한 거를 갖다 이런 식으로 다 있었죠. 극한 얘기할 때도. 극한이 결국 똑같다고 보면 되죠. 모양만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내 참고는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넘어가면 자, 네 번째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최대 최소 정리.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fx가 이런 그래프 있다 쳐.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칩시다. b. 그럼 여기는 fa. 여기는 fb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함수가 이 A, B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럼 A부터 시작해서 이 B가 될 때까지 그래프가 끊김이 없다. 끊김이 없이 쭉 연결된다. 그럼 이 안에서 당연히 최대 최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프가 끊김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래프 높이 올라갔을 때가 최대값. 그래프가 가장 낮게 떨어졌을 때 아마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2점 어딘가겠지. 이때가 바로 무슨 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밑에 참고를 해놨는데 자, 함수 fx가 연속이 아니면은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연속이 아니면. 알겠죠?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까? 연속이 아니라서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뭐 대략 이런 경우 뭐 여기가 A, 여기를 B 이렇게 잡았을 때 실제 여기일 때 값은 여기를 가진다. 여기는 뭐 C라고 잡을까? 자, 그럼 이 A, B 닫힌 구에서 얘가 연속이 아니야. 여기 상수, X가 C일 때는 실제 요 값을 가지지만 그래프를 봤을 때 극한값은 여기. 근데 여기는 또 비어있어. 자, 그럼 이 A, B 구간 사이에서 최대값을 어떻게 얘기할까? 최대값을. 최대값? 당연히 얘가 그래프 쭉 여기서 정점 찍으니까 여기 최대값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실제 값이 B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 해당 값은. 그러면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 최대 최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야. 분명히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최대가 돼야 되는데 실제 여기서 값이 비어져 있어. 그러면 최대값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하려면 그 그래프는 끊김이 없어야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열린 구간이나 반닫힌 구간에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다. 방금 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기 A고 B고 이런 함수 fx가 있다. 그런데 얘가 열린 구간 x는 A 초과 B 미만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자, A일 때 이런 값을 가지고 B일 때 이런 값을 가지니까 이게 FB가 최대값, FA가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X가 A가 될 수가 없어. 열린 구간에서는. A가 될 수 없는 거지. A보다 조금 크다는 얘기지. 근데 얼마만큼 큰지는 알 수가 없죠. A가 아닌 쪽에서 좀 크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A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닫힌 구간에 있으면 누가 봐도 A를 넣을 수 있으니까 A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최소값, B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최대값이 얘기할 수 있지만 열린 구간 이렇게 AB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면 A를 딱 넣어서 바로 나오는 이 값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최소 최대를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소 최대 정리 얘기할 때는 닫힌 구간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다섯 번째 내용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를 방금 했던 최대 최소 정리랑 최대 최소 정리에서 약간 발전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즉 그래프가 끊김이 없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f랑 fb가 다르다. 자,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너무 대충 했나?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가 B FB 이런 경우일 때 자, 그러면 AB에서 연속이다. 이럴 때 이 FA랑 FB가 지금 다르지? FA가 FB가 다르지? 다르면 이 AB 사이에 있는 의미의 값 K가 있어. 어떤 K 값이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그 값, 이걸 내가 지금 반대 얘기했네. 자,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의미의 값, K. 자, 이 사이에 어떤 K가 있다 쳐. K, 이런, 씨. 자, 그래서
FA와 FB 사이에 어떤 K값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봤을 때 이 K값에 해당하는 어떤 X의 값, C가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이건 내가 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보면 아마 이건 좀 직선이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직선 형태 여기가 A고 여기 FA 여기가 B고 여기가 FB라고 봤을 때 이 FA랑 FB 자 지금 우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구간이야.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만 이때 FA랑 FB 사이에 어떤 K값이 있을 때 그 K값을 가지는 상수 C가 반드시 A랑 B 사이에 존재한다. 적어도 한 개.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연속이면 그래프가 끊김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F에서 FB 사이를 움직이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값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프가 끊김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값을 가지는 C값이 당연히 양적 경계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이게 바로 어떤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래프가 끊김이 없기 때문에, 연속일 때. 자, 그 다음에 이 사이값 정리 활용. 이 정리의 활용이 뭐냐면, 그럼 얘를 가지고 그 함수에 대한 실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근. 역시 내가 그래프, 최대한 책에 있는 그래프는 똑같이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어떻게 그렸었나? 이렇게 그렸었나?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A. 어이씨. 너무 흡사한데?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B로 잡았구나. 이쯤을. 여기 FB.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 곱하기 FB를 했더니 음수다. 자, A일 때 함수값 FA. 그 다음에 B일 때 함수값 FB. 자, 이 두 개를 곱했더니 음수다. 이 두 개를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지.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FB가 양수고 FA가 음수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면 이 반정식 fx는 0. 즉, 이 함수가 0을 가질 때,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이 A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 존재하는 거네요. 만약에 이거를 역시 너희들 이해가 잘 되려면 직선을 보는 게 좋긴 하겠죠. fx는 직선 형태야. 다시 그릴게. 이런 직선 형태. 여기를 L을 잡고요. 그럼 여기가 FA겠죠? 여기를 B를 잡을게요. 여기 이쯤을. 그러면 여기 FB겠죠? 자, 그러면 AB가 연속, 그래프가 끊김이 없죠. 이렇게. 끊김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최대차수 얘기를 같은 거 했을 때 그러면 이 AB 사이에 어떤 상수 C는 이 FA랑 FB 사이 값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우연찮게도 그 상수값이 0이 되는 경우란 거죠. 0.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가 끊김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니까 언젠가는 X축과 만날 테니까 이 지점, 즉 실근을 가지는 경우 어떤 X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실은 가진다. 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직선이면 당연히 하나밖에 가질 수 없겠죠. 만약에 곡선이면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하나, 둘, 세 개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알겠죠? 사이값 정리. 별거 없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살짝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 활용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러면 FA랑 FB를 곱한 게 0보다 크면은 근이 없는 거냐? 이건 아니야. 이거의 반대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게 가끔씩 문제로 헤이크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이런 이차함수 있다 쳐. 그럼 A는 여기고요. B는 여기다라고 쳐. 자, 그럼 FA는 여기고 FB는 여기겠지? 여기 FB, 밑에는 FA. 이때 FA랑 FB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죠.
왜? 둘 다 0보다 크니까. 그런데 이 fx가 실근이 없다 얘기할 수 있나? x축과 만난 점이 없어? 여기 있잖아요. 두 개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사이값 정리 활용량 얘기할 때. 자, FA랑 FB 곱해서 음수다. 그럼 100% 실근이 최소한 한 개 존재하는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이 녀석이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FA랑 FB 곱해서 0보다 크면 실근이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거 되게 조심해. 문제 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반대면 당연히 실근이 없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으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다 봤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함수의 용소. 문제는 159번이고요. 자, 함수 fx가 x가 1이 아닐 때는 x 빼기 1분의 a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b의 값을 가지고요.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이 되면 그때는 x가 1이 돼버린 순간 fx는 그냥 값이 2가 돼버린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는 함수란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는 1에서 뭐가 된다? 1에서 연속이 된다. 연속. 이때 이 위에 식에 있는 a, b 값을 구해라. 연속. 자, 연속 조건 뭐였죠?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한다. 함수값. 자, 우리는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f1이 존재해야 되겠죠. f1이. 얘가 존재.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겠죠. 즉,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fx의 값이 역시 존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말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야 그래프가 끊김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냐? x 1일 때 함수값 2 존재하네요. 얘는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냐? 자, 극한값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누굴 써야 되겠습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극한이란 거는 x가 1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x가 1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1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1이 가까워질 때, 즉 x가 1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식은 우의 식이기 때문에 우의 식을 가지고 극한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구해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저 식을 쓰는 거죠. x 빼기 1분의 a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b. 이 녀석의 값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극한값이. 자, 우리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하죠, 보통? 그 x가 가까워지는 값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식에다가. 딱 넣는 순간 삘이 오죠. 어떤 이 삘이? 분모가 0이 됩니다. 0이 되면 그 분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이때 당연히 이 분자도 뭐가 돼야 되고, 우리 앞단에서 배웠던 건데 이 분자도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분모가 0인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자도 0일 때다. 앞에서 배웠었죠. 자, 그럼 x 1을 넣게 되면 1 플러스 3은 루트 4니까 루트 4면 2니까 2a 플러스 b는 0. 즉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x 1에 가까워졌을 때. 자,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b는 뭐랑 같다? b는 2, 마이너스 2a랑 같다. 즉, 이 식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분자의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분자의 모양을 좀 바꿔보면은 a를 묶어내면 루트 x 플러스 3 빼기 2라는 형태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결국 얘는 무슨 꼴? 리미트 응꼴. 0분의 0의 꼴이죠. 0분의 0의 꼴일 때 우리가 그 극한값 구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앞단원에서 루트가 있을 때 뭐 해주자?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고 배웠었죠? 자, 그렇게 된 이 녀석의 분모 분자에 뭘 곱하자? 이 루트가 있는 형태. 근데 가운데 부호는 뭐인가?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 걸 해줘야 우리 유리화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분자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루트 곱하기 루트면 그냥 안에 거요. 그대로 나오고 빼기 2의 제곱 4. 이게 나올 거란 얘기죠. 앞에 a는 그대로 있고요. 자, 다음에 분모는 x 빼기 1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 여기다 뭐 곱해졌다? 루트 x 플러스 3이랑 플러스 2가 곱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리미트 x는 1로 바꿔지고 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x 플러스 3에서 4를 빼게 되면 얼마죠? x 빼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분모를 0이 되게,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들던 녀석, 즉 x 빼기 1이라는 녀석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약분돼서. 즉 결과적으로 전에 극한할 때도 얘기했지만 0이 되도록, 분모 분자 0이 되도록 하는 그 어떤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0이 안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 상태로 x에 1을 보내게 되면 루트 1 플러스 3, 루트 4, 그럼 2네요. 2 플러스 2는 4, 즉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 a, 남은 게 a밖에 없으니까 4분의 2. 이게 바로 무슨 값?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란 거죠. 극한값. 자, 근데 극한값이 뭐랑 같아야 됩니까? 극한값이 함수값과 어떻게 돼? 같아야 연속이죠. 근데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2죠, 2. 그럼 얘가 2가 돼야 된다. 자, 그럼 a는 얼마가 되고요? a는 8이 돼야 되겠네요. a는 8. 아까 AB 관계가 이거였죠. B는 마이너스 2에랑 같다. B는 마이너스 2에랑 같으니까 A가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뭘 구하라고 했다? A 빼기 B 값을 구해라. 그럼 8 빼기 16. 그럼 답은 24가 되겠네요. 자, 이해됩니까? 이거 앞단에서 우리가 극한값 계산한 거, 그거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앞으로 우리 미적분 같은 거 얘기할 때. 특히 연속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래서 답은 24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유형 2번 함수의 그래프와 연속. 문제는 168번이고요.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다. 그림 보이죠? 그림 보면 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끈적 있고 막 그러죠. 이때 구간 열린 구간이죠. 마이너스 2초가 3보다 3 미만인 구간에서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값의 개수를 a.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 x의 값을 a, 그 다음에 fx가 뭐가 되는?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의 개수를 b. 자, b는 불연속이야. a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개를 구해서 두 개의 값을 더해라. 자, 그럼 첫 번째 a부터 구해봅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죠? 자극한값, 우극한값이 어떻대? 다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자, 그럼 보면 마이너스 1, 자극한은 0, 우극한은 1. 다르죠? 즉 일단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1 같은 경우에는 어때? 1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결국 둘 다 1이랑 같이 가까워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2는 어떻습니까? 2. 2는 비어있긴 하지만 극한을 얘기할 때는 왼쪽에서 접근할 때,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그래프 모양을 보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결국엔 2랑 같이 가까워지는 극한값이 존재하죠. 극한값이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한 개, 마이너스 1이 한 개. 즉 a는 1이고요. 두 번째, 분연속 되는 거. 분연속. 그래프가 끊겨 있는 거. 자, 딱 봐도 이 마이너스에서 그래프가 꽁충 띄어버렸죠. 끊겨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뭐다? 분연속. 자, 그 다음 1일 때는 그래프가 모양이 같이 확 바뀌긴 하지만 그래프가 끊겨 있진 않죠. 자, 그럼 1일 때는 연속이고요. 자, 2일 때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뭔가 연결되는 것 같지만 2일 때 값이 비어있죠. 실제 2일 때 값은 요걸 가진다 돼 있고요. 즉 함수값은 1이고 극한값은 2죠. 즉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상황이니까 역시 불연속이죠. 그럼 2일 때는 불연속. 자, 그래서 이 x값 두 개일 때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b는 얼마다? b는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x가 마이너스 1과 2일 때는 이 녀석은 불연속이 된다.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답은 3이 되겠네요. 알겠죠?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죠.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두 개 같아야 된다. 그래프로 얘기하자면 그래프가 끊김이 없는 경우가 바로 연속이라는 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3번 함수의 그래프와 연속 합성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는 173번이고요. 자,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 그래프 보면 그래프가 딱 끊겨 있죠? 어디에서? 2에서 불연속이네요. 일단 fx 자체는 불연속인 그래프란 거 확인했고요. 기억! x가 1일 때 합성함수 fx의 값은 2다. 합성함수 어떻게 하는지 알죠? fx
자, 근데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일단 이 x자리에 1을 넣으라는 얘기죠. f1을. 그래서 이 f1을 넣어서 나오는 값을 다시 또 함수 f에 때려 넣어라 라는 얘기죠. 합성 의미가. 자, 그럼 1을 넣게 되면 f1은 3이거든? 3? f1은 3이야. 그럼 3을 다시 f에 넣는 거니까 f3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이 합성 함수의 값은. 자, 그럼 3을 넣게 되면 3 넣었을 때는 얼마 나오냐? 2가 나오네? 그럼 2다.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합성함수 계산한 걸 해봤더니. 자, 이번엔 니은 극한값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냐? 자, 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x가 2로 갈 때 f 안에 또 fx가 들어있는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자, 일단은 x가 2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 fx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fx가 2에 가까워지면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 바뀌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두 가지로. x가 2 플러스일 때, 2의 우극한일 때, 또는 x가 2 마이너스, 2의 자극한일 때 두 가지 나눠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우극한부터 생각해 볼게요. x가 2 플러스,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은 이 함수 fx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어디 가까워집니까? 1에 가까워지는데 우에서 내려오고 있어. 우에서. 그 말인 즉슨 fx는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높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진가 1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보다 높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진가 1보다 큰 값에서 1에 가까워진다 볼 수 있는 거죠. 1 플러스. 왜 이 fx를 1 플러스 표현하느냐? 왜냐하면 이 fx가 두 번째 함수 f에 들어가는 값이거든. 즉, 두 번째 함수의 x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역시 값이 어디서 커지는지 또는 어디서 작아지면서 가까워지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상에서 이 리미트 x가 2에 우극한일 때는 이 fx가 뭐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1 플러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그럼 이제 이 fx를 내가 지금 뭐로 바꿨어? t로 바꿨죠. 그러면 이 녀석은 ft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 값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녀석 값을. 1 플러스인 거. 이 안에 있는 이 fx가 1보다 큰 쪽에서 1이 가까워지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을 t라고 봤을 때 t는 1 플러스에 가까워지고 이때 ft의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x가 2에 가까워질 때, x에 우극할 때 이 녀석의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1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은 그래프를 봤을 때 3에 가까워지겠네. 자, 3.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x의 2의 우극한을 구해봤더니 2의 우극한 값은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2의 자극한. x가 2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질 때.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자, 이때 fx는 그래프가 2의 왼쪽에 있는 거는 얘죠, 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이쪽에서 쭉 가까워지니까 2에 가까워지는데 지금 그래프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즉 2보다 높은 값에서 2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 fx는 2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2에 자극할 때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t. 이때 t는 이 fx를 의미한 거죠. 이 t 값은 2 플러스로 가까워지는 거고요. 얘가 t니까 이게 t니까 ft가 되는 거겠죠? 합성은 ft. 이 녀석의 값을 구한 게 바로 x가 2에 가까워지,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질 때, 즉 x 2의 자극한일 때의 이 합성함수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2 플러스 안에 들어간 t가 2 플러스니까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걸 따라가야 되니까 결국 얼마?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1. 자, 그래서 결국 이 합성함수의 우극한 값, 이 플러스는 3이고요. 이 합성함수의 자극한 값, x가 2 마이너스일 때 값은 1이 됩니다. 두 개 같나요? 다르죠?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합성함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약간 생각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fx 값을 뭐로 생각해야 된다? 이 fx는 두 번째 함수, 두 번째 이 f라는 함수의 어떤 x에 해당하는 값, 정의역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이 녀석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1보다 큰 쪽에서 1이 가까워지는지 1보다 작은 쪽에서 1이 가까워지는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t로 치환해서 결국 이 녀석이 1에 1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1이 가까워질 때 이 바깥쪽 함수 f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우리는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두 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합성함수다 보니까. 얘 한 번, 바깥에 있는 f 한 번. 알겠죠?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리얼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x는 3에서 연속이냐? 이 합성함수가.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느냐? x가 3일 때 함수값. 함수값이면은 f3이 되겠네요. 이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함수값. 그럼 3을 넣어보면 3 넣었을 때는 얼마다? 2가 나온다. 그럼 2를 다시 넣게 되면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오네요. 자, 함수값은 1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극한값을 구해야 되죠. 극한값. 그래서 그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리미트. x가 어디 가까워질 때? 3에 가까워질 때 생각해야 되니까 x는 뭐 미리 바로 합시다. 그럼 3 플러스부터 생각합시다. 3 플러스. 3 플러스 fx. 얘부터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x가 3에 가까워진다. 근데 3의 우극한. 우극한이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프는 2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x가 3 플러스면은 fx는 어디 가까워진다? fx는 2에 가까워진다. 근데 그래프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위에서. x 값이 이렇게 3에 가까워지면 그래프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즉 2보다 큰 쪽에서 2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는 2 플러스라 얘기해야 되는 거죠. fx 값은 2 플러스 2보다 큰 쪽에서 2 가까워진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값을 다시 이 두 번째 f에 넣는 거죠. 그럼 리미트 t라고 표현할게요. t가 어디 가까워진다? 얘가 지금 t가 가는 거죠. t가 2 플러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이 안에 fx t로 잡았으니까 f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 녀석이 바로 뭐다? x가 3의 우극한일 때의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 이 극한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2 플러스 2보다 큰 쪽.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쭉 내려오면 어디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지네요. 그래서 3 플러스일 때의 극한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x가 뭐에 가까워질 때? 3 마이너스에 가까워질 때. 여기 플러스는 지우자. 어차피 밑에서 했으니까. 이때 fx는 뭐에 가까워지느냐? 자, 3 마이너스. 3의 자극한이면은 함수 fx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에 가까워지는데 밑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2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죠. 2 마이너스. 아까 우극한일 때 다르죠. 우극한일 때는 우에서 내려오고 있고 자극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2보다 작은 값에서 2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fx는 2 마이너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리미트. 이 fx를 t로 봤을 때 t는 2 마이너스고 우리는 ft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f 속에 들어있는 이 fx를 t로 잡았으니까 얘를 t로 잡았으니까 자, 그럼 2 마이너스면은 2보다 작은 쪽에서 2 가까워지는 거. 그러면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그래프는 얘니까 얘를 쭉 내려오면 뭐에 가까워진다? 2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합성함수의 우극한 값, 자극한 값이 서로 어떻다? 다르죠. 즉,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기억 하나만 맞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 푸는 방법 좀 잘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유형 4번. 함수의 연속과 미정계수. 문제는 180번이고요. 자, 함수 fx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이러한 형태의 식이고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은 이러한 a라는 값을 가지는 형태가 바로 이 함수 fx인데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 그래프가 끊김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자,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느냐?
뭐만 확인하면 되느냐. 뭘 확인하면 될까? 일단 이거 자체를 봤을 때, 위의 식을 봤을 때, x 세제곱은 연속, 더하기 8 연속, x도 연속이니까 플러스 2도 연속, 그 연속분의 연속은 연속. 이 녀석 자체는 연속이야. 이게 자체는 끊김이 없어. 저 그래프 자체는 끊김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연속함수 성질에 의해서. 그런데 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에 무조건 요각수 가진다. 마이너스가 아닐 때는 이런 형태다. 그러면 이 fx가 일단 의심이 되는 게 어디서 의심이 됩니까? 즉 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얘가 뭔가 그래프가 좀 뭔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즉 끊길 수도 있고 안 끊길 수도 있다는 약간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게 식이 쪼개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결국 뭐에서만, 즉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에서만 얘가 연속, 그 그래프 끊김이 없으면 다른 데는 다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자체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찾아야 된다? 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이 함수가 연속인지 판단하면 되겠네. 연속이 되도록 하면 되겠네. 왜냐면 이미 문제에서 내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존재한다? 함수값. f-가 존재해야 된다. 근데 그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a라고. 두 번째, 뭐가 존재해야 된다? 극한값.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의 이 함수 fx 극한값, 얘가 존재해야 된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 번째는 1번에서 구한 함수값과 2번에서 구한 극한값이 서로 어떻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극한값부터 구해야 되겠네. 자, 근데 fx가 꼬라지가 어때? 완벽해. 그러니까 극한값은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x 플러스 2분의 x 세제곱 플러스 8. 뭐 일단 대충 x값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분모 0?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이 돼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데 당연히 분자도 0이 되죠. 그리고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8? 8은 뭐의 세제곱? 8은 2의 세제곱. 그러면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네? 고칠 수 있죠. 인수분해. 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니까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제곱에다가 빼기 2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요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 분모 분자가 0이 되도록 하던 어떤 요소, 즉 x 플러스 2가 약분해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분모 분자 0이 되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제곱은 4,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뒤에는 4, 얘는 4, 3, 12, 12가 되겠네요. 그쵸? 즉 극한값이 12라는 걸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단계.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a는 얼마? a는 1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끝. 그래서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연속. 문제는 194번이고요. 자, 함수 fx가 2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형태 2차식 형태고요. 자, 이때 이제 gx가 뭐냐면 gx가 첫 번째는 대괄호 속에 fx가 들어있는 형태고, 그다음 그건 x1이 아닐 때, 그다음 x1이 되면 그냥 k가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정의하자. 자, 그리고 문제에서 gx가 x1일 때 연속이다. 이때 상수 누구값? k값을 구해라. 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즉 가우스 기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가우스 fx는 어떻게 된다? 이 안에 있는 fx의 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일단은 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 2차식 그래프. 딱 봐도 우리는 바로 뭘부터 찍을 수 있죠? 꼭지점 찍을 수 있죠. x가 1일 때 y는 3이니까 1,3. 이걸 꼭지점 하고 어디로 볼로? 최고차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함수 fx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녀석한테 가우스를 씌웠단 말이지. 가우스. 알겠죠? 그 다음에 1이 아닐 때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가우스 fx의 무슨 값? 극한값을 알아야 되겠죠. 극한값. 1일 때 극한값. 근데 이 극한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x 1일 때의 함수값 k랑 같아야
우리는 이 gx가 1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 1에 가까워질 때 그럼 당연히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되겠죠. x가 1 플러스 1의 우극한일 때나 x가 1 마이너스 가까워질 때, 자극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fx니까 x가 1의 우극한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거고요. x 1이 자극할 때는 역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둘 다 어떻습니까? 우극한이든 자극한이든 fx는 뭐에 가까워지죠? fx는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지죠. 3. 근데 문제는 3보다 높은 쪽에서 3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프가 아래로. 즉 3보다 높은 쪽에서 3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3 플러스. 알겠죠? 즉 3보다 높은 값에서 3에 가까워진 형태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뭐다? 가우스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우스 안에. 자, 그럼 3보다 높은 값에서 3에 가까워지는 상태인 어떤 값이 있는데 거기다 가우스를 씌웠다. 그럼 아무래도 얘가 3보다는 좀 높은 값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3보다 높은 쪽에서 3에 가까워지는 형태니까 거기다 가우스 씌우게 되면 그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된다? 이때의 가우스 값은 3이 돼야 되겠죠. 3이. 3보다 조금 높은 값인데 거기 가우스 씌웠으니까. 즉 그 3점 얼마 넘지 않는 최종수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얼마다?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가우스의 정의가 그 안의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근데 이 fx가 뭐에 가까워진다? 3에 가까워지는데 3보다 높은 쪽, 위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즉 3보다 높은 쪽에서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진 3 플러스의 형태니까 거기다 가우스 씌우게 되면은 얘는 결국 3보다 좀 큰 값이라는 뜻이니까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다? 3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이 누구랑 같아야? 함수가 k랑 같아야 우리는 이 녀석이 뭐다?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는 얼마? 3이란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 이해되죠? 중요한 거는 극한 구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fx 값이 바로 3이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 리미트 자체가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1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fx 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바로 3이 아니라 3보다 높은 쪽에서 3이 가까워지고 있네. 그래서 3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우스 씌우게 되면 3보다 조금 큰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럼 3.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6번.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불연속이라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게 연속 불연속 얘기할 때 가우스 기호를 써서 문제 만들기가 좀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 기호를 쓰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어떤 부분인지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199번. 자, x가 0과 14일 때 함수 fx가 어떤 형태냐면 역시 가우스 기호 안에 3x 빼기 8이 들어있는 형태가 바로 함수 fx야. 자, 이때 이 함수 fx가 불연속이 되는 x 값이 몇 개냐? 물론 마지막에는 이 가우스 x에 대한 얘기를 해놨죠.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y는 가우스 x라는 형태의 그래프를 아는 게 좋습니다. 이 그래프. 자, 내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x 원점.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자, x가 0이면 0을 넣는다는 최종수는 0이죠. 그러면 0일 때 0이고요. 0과 1 사이값, 0.5, 0.8, 0.9 같은 걸 생각해보면 0.9를 넘지 않는 최종수는 역시 뭡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x 이 범위일 때 이 가우스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근데 1은 비워놔야 돼. 왜? 등호를 안 썼으니까. 이때는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죠. 1이라는 값을. 알겠죠? 두 번째, x가 얼마에서 1 이상 2 미만일 때, 이때 이 가우스 x 값은 어떻게 되느냐? 1이 되는 순간에는 1이라는 값을 가지죠. 1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1과 2 사이 값. 뭐 1.5, 1.6 이런 거, 1.8 그런 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입니까? 1이겠죠.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는 1이 쭉 되다가 그런데 2가 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가 되는 순간에는 값이 2를 넘는 최대 정수는 2니까 값이 2로 점프를 한다. 이렇게 점프를 해. 그래서 1과 2 사이일 때는 1이라는 값을 그때 쭉 가지다가 2가 되는 순간에는 2로 값이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역시 또 2랑 3 사이에서 어떻게 된다? x가 2 이상 3 사이일 때는 마찬가지로 일단 2가 된 수가 2가 됐고요. 2랑 3 사이, 뭐 2.8, 2.9, 2.7 이런 거는 그 값을 넘지 않는 최종수는 당연히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랑 3 사이에서는 2랑 값을 쭉 가지다가 역시 3이 되는 순간에는 뭐로 띄어야 된다? 3이 되는 순간에 3으로 값이 띄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가우스 X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다? 가우스 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불연속이 반복되는 그래프입니다. 불연속. 어디서? 여기서 불연속. 끊기죠? 2에서 불연속. 3에서 불연속. 자, 그럼 결국 이 가우스 X는 어떤 지점에서 불연속이 발생한다? 종수값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X가 종수값이 되는 순간 그래프가 뚝 끊기면서 이게 계단 형태가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3x 빼기 8 얘가 무슨 값을 가질 때? 얘가 종수값을 가지는 순간일 때마다 그래프가 뚝뚝뚝 끊길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거기서 불연속이 발생한다는 거죠. 얘가 종수일 때 불연속이다. 자, 문제 보면 내가 x 범위를 왜 줬을까? 이거 계산하라고. 자, 그러면 3x 빼기 8의 범위는 일단 3x의 범위는 0부터 얼마까지? 3을 곱하면 30.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3x 빼기 8이야. 그러면 3x 빼기 8의 범위는 마이너스 8부터 어디까지? 22까지죠. 자, 이 범위, 즉 이 가우스 안에 들은 이 3x 빼기 8은 여기서 여기 사이에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결국 이 녀석이 불연속이 될 때는 어떨 때? 얘가 무슨 값을 가질 때? 얘가 정수값을 가질 때 불연속이 된다는 거죠. 가우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8과 22 사이의 종수는 뭐가 가능합니까?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모든 종수를 다 가질 수 있겠네요. 쭉 연결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점점점에서 얼마? 20, 21까지 이러한 종수값을 다 가질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이 3x 빼기 8이 직선이니까. 자, 그럼 총 종수가 몇 개입니까? 마이너스 7부터 21까지니까 7, 음의 종수는 7개, 양의 종수는 21개, 0의 종수는 1개, 다 더하면 얼마? 29. 29개의 종수값을 가진다. 그러면 그 지점, 이 9개의 종수값을 가진 지점일 때마다 얘처럼 뚝뚝뚝 끊긴다는 거죠. 그래프가 뚝뚝뚝. 그 답은 얼마? 29가 돼야 되겠네요. 끝. 자, 그래서 이 가우스 기호를 이런 연속 내용에서 문제를 만들기 좋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우스 자체가 불연속 그래프야. 불연속 그래프. 어디에서 불연속이 되는? 종수값일 때마다 불연속, 뚝뚝뚝 끊기는 불연속이라서 이런 연속 불연속 문제에서 가우스 기호를 쓰기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7번. x 빼기 a 곱하기 fx는 gx꼴의 함수 요소. 이것도 상당히 문제로 많이 만들던 유형이라서 이렇게 따로 유형이 있는 건데요. 자, 문제 봅시다. 문제는 205번.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의 연속이야, 일단 함수 fx는. 이때 x 빼기 2 곱하기 fx가 얘랑 같을 때 이때 f2의 값을 구해라. 함수값. f2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냥 2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2를 넣는 순간 앞에 게 뭐가 돼버려요, 얘가 0이 돼버려. 0. 무슨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0을 곱하면 다 0이 돼버리니까 이 f2라는 값을 정확히 구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문제에서는 fx가 연속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fx가 연속. 끊김이 없는 그래프다. 자, 그럼 우리는 얘가 연속이면 함수값 f2가 존재하겠죠? f2 존재하고요. 그럼 얘가 뭐랑 같아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x 2라고 할 때의 극한값이랑 같으니까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자, 결국 이 함수값은 누구랑 같다? fx의 무슨 값? 극한값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극한값은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죠. 이 식을 어떻게 해? 변형해서. 자, 이 식이 이 fx 쪽에 x 빼기 2가 곱해져 있죠.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누면? 양변을 x 빼기 2로 나누게 되면 이게 약분되고 그럼 fx가 혼자 되겠죠. fx는 x 빼기 2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fx 모양이 이 모양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통 식으로 나눌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식의 값이, 즉 x 빼기 2 값이 0이 아니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만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0이란 값이 돼버리면 0으로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나눌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거든. 극한값.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fx 연속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함수값은 극한값이랑 같기 때문에. 자, 근데 극한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x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자, 리미트의 정의, x가 2에 가까워진다는 건 x가 2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자, 그 말인즉슨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는 x 빼기 2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0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값을 구할 때 이 fx를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극한값 구할 때는 x가 2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즉 x 빼기 2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fx 모양을 이렇게 고쳐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식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x가 2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에 딱 봤더니 a가 거슬려. a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왜? 아까 제일 처음에 x 2를 넣게 되면 얘 0이 됐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0이 돼야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를 넣게 되면 2의 제곱은 4 플러스 2 플러스 a는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6. 일단 a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위에 분자 쪽 인수분해가 되겠죠, 당연히. 인수분해보면 얼마?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고요. 분모 쪽에는 x 빼기 2가 있고요. 우리 이 녀석의 리미트 값. 자, 그러면 이제 x 빼기가 약분해서 없어지죠? 남는 건 뭐만 있습니까? x 플러스 3만 있고 우리는 x가 2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2 플러스 3은 얼마? 그래서 극한값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fx 연속이니까 이 2로 갈 때 함수값은 극한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극한값이 얼마다? 5다. 즉 f2의 함수값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fx식을 만들 수 있다. 양변을 뭐로 나눠서? x 빼기 2로 나눠서. 이게 가장 포인트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리미트 값이기 때문에 x가 2에 가까워지는 거지 2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fx 모양을 만들어서 리미트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란 거죠. 알겠죠? 이거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미적분에서도 그렇고 이런 극한 연속 같은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기억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 주기함수의 연속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214번이고요. 자, 구간 닫힌 구간 0, 4에서 fx는 0가 0 이상 2 미만일 때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형태의 2차식 형태고, 그 다음에 x가 2 이상 4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이라는 형태의 식이다. 이게 식이 두 개 쪼개져 있다는 거죠. fx가 0과 4의 닫힌 구간에서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4랑 같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가 수학에서 보통 뭘 표현할 때? 주기함수를 표현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죠.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자, 이때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즉 끊김이 없을 때 f 구획값을 구해라. 자, 이때 주기함수가 뭔지 알죠? 똑같은 그래프에서 반복되는 거. 자, 근데 반복되는데 얘는 fx일 때랑 x에 4가 더했을 때 같다는 거는 이 주기함수의 한 주기가 얼마다? 한 주기가 4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0부터 4까지 뭐 그래프가 뭐 대충 뭐 여기 뭐라 할까? 한 3로 할까? 3? 이런 직선이야. 이런 직선. fx가 이런 직선 형태의 식이야. 0부터 4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 4부터 8까지는 이 4일 때는 x에 0을 넣었을 때 f0과 f4가 같아야 되니까 f0일 때 값을 그대로 가지고 8일 때는 역시 4일 때 값을 그대로 가져서 당연히 0일 때는 여기 4를 지나서 여기 있고 해서 역시 똑같이 있는 직선. 이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된다. 그리고 이때 이 한 주기. 이 똑같은 그림이, 이 한 그림이 나오는 한 폭. 요걸 주기로 하는데 요 주기는 얼마다? 뒤에 붙는 숫자. 즉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지금 너희들 봐서 알겠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 주기함수를. 이 녀석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왜? 여기서 끊기잖아. 4일 때랑 4일 때. 여기서 끊기니까 불연속이죠.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주기함수인데 연속이 되려면, 이게 안 끊기려면, 이 경계에서마다 안 끊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걸 알아야하는 얘기죠. 자, 일단은 요 주기 안에서 이 녀석 자체가 뭐가 돼야 되고, 일단 끊김이 없어야 되는 게 연속 함수가 돼야 됩니다. 주기 안에서. 즉, 0부터 4 이 범위 안에서 연속 함수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이 녀석이 2를 기준으로 식이 두 개 나눠져 있다. 그럼 뭔가 이 2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식이 있다는 거는 2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이 녀석이 2에서 뭐가 되면, 2에서 연속이 되면 이거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겠죠. 이 주기 4 안에서. 왜냐면 이거 자체는 1차, 이거는 2차. 1차, 2차는 다 연속이거든. 1차는 이런 직선, 2차는 이런 형태, 끊김이 없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 두 식이 나눠지는 이 2라는 지점에서만 연속인 걸 확인하면 이 함수 fx는 0부터 4 사이에서는 연속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그거부터 확인할게요. x는 2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부터. 자, 그럼 일단 f2는 얼마가 됩니까? f2, 함수값. 함수값은 2일 때는 여기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2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3 하면 얼마? 5가 되겠네요. 함수값은 5가 되고요. 자, 두 번째. 극한값.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극한은 x 2보다 클 때니까 이 녀석식을 써야 돼. 근데 어차피 우극한을 딱 쓰게 되면 결국 이 식이 x에 뭐에 가까워질 때? 2에 가까워질 때니까 2를 넣어보면 아까 함수값이 똑같은 값이 5가 나와. 그럼 결국 너희들은 뭘 확인해야? 2보다 작은 쪽에서 2가 가까워질 때. 즉 자극한일 때 이 녀석의 값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 뭐가 돼야 된다? 함수값이랑 같아야 된다. 즉 얘가 5가 돼야 된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x에다 2를 넣어보게 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 얘가 뭐가 된다? 5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넘기면 2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힌트죠. 이 문제에서. 알겠죠? 첫 번째 힌트. 자, 일단 우리가 알아낸 게 이 0과 4 내에서 이제 연속, 끊김이 없어야 된다. 그 자체에서. 자, 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2a 플러스 b는 1이 돼야 된다. 라는 힌트 알아냈고요. (2a) 플러스 b는 1이었나? 자, 그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프가 0부터 시작해서 4까지인데 얘가 그래프가 아까 이런 직선 형태면 다시 4부터 8까지는 다시 이런 직선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 경계에서 끊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아, 그러면 이런 경계에서 끊김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0부터 4 사이일 때, 0과 4 사이일 때 그래프가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 그러면 4부터 8까지는 다시 이런 형태. 그럼 8에서 12까지 다시 이런 형태. 이때는 그래프가 어때? 안 끊기죠. 자, 다시 얘기하면 이 4일 때 이 녀석이 가지는 값과 그게 이 녀석이 0일 때 값이랑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겠죠. 이 두 개 값이. 그래 끊김이 생기지 않죠. 즉 F0과 F4의 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경계에서 끊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0일 때 값이랑 이 녀석이 시작한 4일 때 값이랑 같아야 된다. 무슨 말 이해됐죠? 자, 그럼 0을 넣게 되면 x에다 0을 넣게 되면은 0 넣게 되면 b가 나오고요. x에다 4를 넣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밑에 식에서 4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13이면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3이 나왔네요. 끝? 자, B값 바로 구했죠? 자, B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얼마가 됩니까? A는 2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fx식이 어떻게 된다? x 위에 게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된다. 자, 근데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 했던 게 뭐다? F9다. F9. 자, F9는 뭐랑 같아야 되고요? 얘보다 4 적은 거는 F5랑 같아야 되고요. 여기서 다시 4를 빼면은 F1. 주기함수 특성에 의해서 4씩 커질 때만 같으니까. 결국 우리는 F1의 값, F1. 1은 0과 이상이니까 우의식을 써야 되거든? 자, 그 우의식 바로 얘니까 여기다 x에 1을 넣게 되면은 1의 제곱이 1, 1은 2, 빼기 3. 0이네? 그 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끝.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이 문제 정리하자면 주기함수가 연속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주기 경계, 0과 4였는데 0일 때 값과 4일 때 값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다시 똑같은 시작을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연속이 될 수 있다. 이 시작과 끝일 때 값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직선 돼버리면 또 이런 직선. 여기서 계속 끊김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처음과 끝의 값이 다르면. 왜냐면 그 다음 주기는 다시 처음 값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9번. 연속 함수의 성질입니다. 문제는 218번이고요. 두 함수가 fx는 x 플러스 2. 당연히 직선이니까 연속 함수겠죠.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 자, 2차 함수 역시 그래프가 끊김없으니까 연속 함수죠. 자, 다음 문제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가 아닌 것은. 자, 지금 일단 확실한 건 fx도 연속입니다. 그래프가 끊김이 없고요. gx도 연속이죠.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끊김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연속 성질. 연속 함수끼리 더한 것도 연속이냐? 맞다. 연속 맞죠? 곱해도 연속이고요. 나눠도 연속이고. 얘도 나누기네. 연속이고. 합성은 애매해. 합성은 연속이라는 내용이 없었어. 자, 그러면 확실하게 연속인 거는 1번, 2번, 3번, 4번인. 아, 근데 내가 3번, 4번은 바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분수 형태일 때는 뭐가 0이 아니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죠. 즉, 4번 같은 경우에는 gx가 0이 아니어야 하는 조건이 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야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fx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 x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fx가 0이 될 수 있거든?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러면 분모 0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게 3번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연속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4번은 어떻습니까? gx는 x제곱 빼기 3x 2차식이죠? 자, 이 녀석의 판별식 D를 써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4ac 1 곱하기 4 그러면 9 빼기 16 음수. 자, 판별식이 음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2차식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x축에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gx는 x축에 떠있는 형태. 즉, 이 gx가 가지는 모든 값은 0보다 어떻다?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즉, 4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될 일이 없죠. 오호, 오케이. 분모 0이 아닌 게 확실하네? 그럼 나누기도 연속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도 연속이 확실합니다. 자, 이제 그럼 남은 거는 5번인데, 합성. 합성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합성은. 자, 합성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fx의 무슨 값? y 값을, fx의 값을 y로 잡았을 때, 결국은 그 y 값을 g에 넣는 거잖아요. 헷갈리겠다. fx 값을 t로 잡았을 때 결국에는 g에다 t를 넣는 거잖아. 합성이기 때문에. 그쵸? 자, 이때 fx 자체가 불연속이 되거나 또는 gx가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지점에서 불연속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100%그 지점에서 불연속이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확률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 fx나 gx에서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알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가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도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성을 했을 때 무조건 연속입니다. 둘 다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녀석이었으면 이 합성은 그 포인트에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 그건 실제로 그 식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거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H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둘 다 불연속인 게 확실하면, 둘 다 연속인 게 확실하면은 합성을 해도 무조건 연속입니다. 알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어떤 함수 f랑 g의 식이 주어져 있어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식이 주어진 게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식이란 거는 뭔가 불연속인 지점이 있는 식인데 얘는 둘 다 연속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프가 끊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합성을 하더라도. 그래서 5번도 항상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거 예를 들자면 자, 이런 식으로 gx가 x 빼기 1분의 1, fx가 x제곱 이런 형태일 때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 될 만한 포인트가 생기느냐? 이 gx가 불연속되는 포인트가 있죠. 분모가 0이 될 때, 즉 x가 얼마 될 때, x 1이 될 때 얘는 불연속이죠. 그런데 이 1이라는 값이 될 수 있냐? 어차피 우리 fx를 다시 gx에 넣는 거잖아요. fx를 지금 합성이 fx 여기 넣는 거니까 이 x제곱이 바로 얼마 될 때? 1이 될 때 이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되죠? 근데 x제곱 1이 되는 경우는 x는 얼마일 때? x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일 때 이때 이 두 지점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불연속인지 아닌지는 뭐 실제 계산해봐야 알 수 있긴 한데 얘는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계산 안 해봐도 돼. 왜냐면 최종적인 결과에서 불연속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합성되는 두 함수가 불연속되는 포인트가 있으면은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녀석이 확실히 둘 다 연속이다. 둘 다 끊김이 없다는 게 확실하면은 그 두 녀석을 합성했을 때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그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223번이고요. 자, 두 함수 fx는 2x 빼기 1이고요. gx는 x분의 1 빼기 3이라고 내가 주어졌죠? 자, 이때 f 역함수와 g를 합성한 거의 역함수에다가 x를 넣은 이라는 함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래. 이때 실수 a 값, 즉 어떤 포인트에서 불연속인지 구하라. 이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합성함수의 역함수. 어떤 f랑 g를 합성한 거의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다? 각각의 역함수를 씌운 거의 합성이다 라고 배웠었죠. 근데 중요한 이때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원래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앞에 있던 게 뒤로 바뀌어야 되죠. 각각 역함수 씌워서.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짓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역함수 씌우게 되면 역함수는 그냥 원래 자기 자신, 앞에는 g 역함수 나오겠죠. 이렇게 이러한 합성 형태 되는 거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f를 g의 역함수 넣는 거잖아. 자, g 역함수 구해볼까요? g 역함수? g가 뭡니까? 이 녀석이잖아. 즉 y는 x분의 1 빼기 3이니까 우리 역함수 어떻게 보았다? 역함수는 결과론적으로 x와 위치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y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꾸면 이게 바로 역함수라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y간에서 그럼 마이너스 3 넘기면 x 플러스 3은 y분의 1. 그러면 양쪽 다 뒤집으면 y는 x 플러스 3분의 1. 이게 바로 역함수. 누구? 이게 바로 그거네요. g의 역함수입니다. g의 역함수. 자, 그럼 g의 역함수 구했습니다. x 플러스 3분의 1.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일단 이거 다시 표현해 줄게. 자, 이렇게 합성했다는 거는 g 역함수에다 뭘 넣었다? g 역함수에다 fx를 넣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g 역함수, 이 함수에다가 이 x 자리에다가 누굴 넣었다? fx를 넣었다. fx는 뭐다? 2x 빼기 1의 형태다. 그럼 이 x 자리에다가 2x 빼기 1을 넣었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 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은 합성한 거. fx를 g 역함수에 합성한 형태의 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바로 결국 이 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 녀석이.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디에서 불연속이다?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딱 보자마자 삘이 오죠. 어떤 삘?
분수 형태잖아. 분수 형태. 분수 형태면 어떨 때 분속이다? 분모가 0이 될 때가 분속이죠. 자, 그러면 밑에 분모로 계산해보면 2x 빼기 해서 3로 됐으니까 2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 함수 이 함수는 자, 그럼 얘는 분모가 어떨 때 0이 됩니까?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겠죠? 아,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별로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냥 뭐 합성함수, 역함수 쓸 줄 알아라. 이걸 좀 기본 토대로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fx랑 gx를 모양을 일부 좀 쉽게 만들었죠. 1차랑 유리함수 형태로. 그래야 뭐 역함수 구하기 쉬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까먹지 마라. 합성함수, 역함수 까먹지 마라. 합성함수, 역함수 하게 되면 각각이 역함수인데 위치가 바뀐다는 거, 순서가 바뀐다는 거. 자, 이걸 좀 기억하라고 만든 문제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최대 최소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30번이고요. 자, 구간 닫힌 구간 1과 3에서 함수 fx x 빼기 5분의 2x 빼기 9의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고 하자. 이때 a 빼기 b 값을 구해라. 자, 이 닫힌 구간이니까 x의 범위는 얼마에서? x는 1 이상 3 이하라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범위에서 저 함수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해라. 자, 보통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얘기는 그 함수의 그래프적인 모양을 알으라고 문제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그래프적인 특성 알아요. 어디서 최소고 어디서 최대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자, 근데 이 fx 많이 보던 녀석이죠? 1학년 때. 유리함수 형태죠. 유리함수. 자, 그래서 얘를 좀 더 그래프를 판단하기 쉽도록 식을 고쳐보면 유리함수니까 자, 위에 2x 빼기 9인데 우리 유리함수 좀 보기 좋게 고치려면 일단 분모랑 똑같은 형태인데 얘가 이런 모양이 되려면 앞에 2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2x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2x 빼기 10에다가 뭘 더하면? 1을 더하면 저런 분자 모양이 된다. 자,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고칠 수 있다? x 빼기 5분의 2 x 빼기 5로 약분하면 2가 남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1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x 빼기 5분의 1 플러스 2의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그래프를. 자, 원래 어땠던 녀석을? 원래 x분의 1이었던 녀석을 y는 x분의 1이었던 녀석을 x축을 얼마만큼? 5만큼 빼기 5니까 그 다음에 y축을 얼마만큼? 2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x축을 5만큼 근데 원래 y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 x축, y축을 정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죠. 저 그래프를 x축을 5만큼, y축을 2만큼 옮겼으니까 당연히 정근선도 5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정근선 또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저 그래프 형태가 한 녀석은 뭐 요렇게 한 녀석은 요렇게 그려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구간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3까지 뭐 1부터 3까지 그럼 요 녀석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래프 형태를 봤을 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무슨 값? 최대값 3일 때 무슨 값? 최소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구간 1과 3 사이에서. 알겠죠? 그러면 이제 최대값부터 구해볼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바로 1을 넣어보지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계산할 때는. x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얼마 되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7? x 1 넣었을 때? 즉 얼마? 4분의 7이네요. 즉 최대값. 자,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즉 f 3일 때를 구하면 되겠죠. 자, 3을 넣어보면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6 빼기 9는 마이너스 3. 그럼 얼마? 2분의 3이네? 음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음수는 아니네. 일단 양수가 나오네요. 3을 넣게 되면. 자,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4분의 7. 최소값은 얼마?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뭘 구하라고 했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 a 빼기 b를 구해라. 그럼 4분의 7에서 2분의 3. 근데 2분의 3은 4분의 6이니까 빼게 되면 답은 얼마? 4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a 빼기 b 값은 4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최대 최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좀 판단하라고 문제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걸 좀 알고 그래서 문제 풀 때 최대한 그래프를 좀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2번 사익값 정리.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문제는 236번이고요.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을 갖는 것만을 보고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죠? 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자, 함수 y는 fx가 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에서 하나의 시그널을 가지려면 f-2랑 f-1을 곱한 게 0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지금 이쪽이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fx 어떤 형태? 대략 이런 형태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4에서 이 시그널을 가지죠. 그 말인 즉슨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어떻게 돼야?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이렇게 0이 되는 지점, 즉 시그널을 가진 지점을 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경계를 곱한 값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걸 판단하라고 낸 문제겠죠. 알겠죠? 이렇게 돼야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을 가진다. 자, 그럼 기억 같은 경우.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은 f-2가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1은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그냥 1. 양수음수네? 그럼 두 개 곱하면 음수니까, 양에서 음으로 가는 형태니까 실근이 최소 한 개 존재하겠죠. 기억은 오케이, 맞다. 자,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그러면 6 빼기 3? 그냥 3이네요. 계산해보면. 그쵸? 그 다음에 f-1 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그쵸? 음수네. 그러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곱하면, 그러면 역시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가 가는 형태니까 0이 되는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근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니은도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 자, f-2. 자,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좀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8,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빼기 4.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4, 숫자가 꽤 큰데? 마이너스 14네? 음수네요. f-2는 여기 마이너스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자, 그 다음에 f-1.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빼기 4. 뭐죠? 역시 또 음수겠네. 마이너스 7. 자, 그럼 얘는 확실하게 이 범위 사이에서 실근을 최소 한 개 가진다 얘기할 수가 없죠. 둘 다 음수지만. 그렇지만 내가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죠. 둘 다 음수니까 실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절대 안 되죠. 아까 어떤 그래프 때문에 어떤 경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얘기했었는데 구간 내에서 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얘는 이렇게 얘기할게. 이렇게 돼 있고 요 구간 A부터 구간 B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때 FA도 음수, FB도 음수지만 이 AB 구간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시그널이 두 개 있죠. 그래서 둘 다 음수네? 그럼 시그널이 무조건 없어야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건 되게 조심해야 돼. 일단 봤을 때 최소한 시그널이 하나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을 뿐이지 무조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씩 간다고 보기가 힘들다. 이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얼은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해봐야 되겠네, 계산을. f-2부터. 자,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4제곱이야? 16. 그 다음 마 8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x가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빼기 3? 이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24에서 13 빼는 거니까 11이 되겠네요. f-2는. 자, 이번에는 f-1.
아, 참고로 지금 내가 이렇게 계산할 때 이 왼쪽에 있는 식들을 전부 다 fx로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식들을. 알겠죠? 그래서 fx는 요거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이 음수랑 양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냐. 그래야 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니까.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f-1이면은 -1 내제곱은 1이고요. 얘는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고, 얘는 -5고, 빼기 3. 그럼 얘도 음수인가? 얘는 음수네? -6. 자, 그럼 얘는 하나는 양수, 다른 한 경계에서 음수니까 양에서 음으로 가는 형태니까 0을 지날 수밖에 없죠. 최소 한 번은. 그 얘는 100% 시그널이 최소 한 개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그널을 갖는다. 적어도 한 시그널 갖는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응, 니은, 리을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디귿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유형 13번. 근의 개수와 사이값 정리라고 되어 있죠? 문제는 243번이고요. 자,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3의 값은 1, f-2의 값은 -2, f-1의 값은 1, f0의 값은 0, f1의 값은 2, f2의 값은 -3. 이렇게 방정식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방정식 이런 값을 가질 때, 이때 fx가 0이 되는 값, 즉 실근을 가지는 값은 구간 뭐뭐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식을 가지냐? 0이 되는 경우. -3과 2라는 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식을 가지는지 구해라. fx 0이 될 때. 알겠죠? fx 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하냐. 그럼 우리 역시 구간별로 따져보면 되는 거죠. -3과 -2. 자, -3일 때는 뭡니까? 양수고요. 그 다음에 f-2는 얼마입니까? 음수죠. 그럼 두 개 곱하면 음수. 두 개를 곱해서 음수란 거는 x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 때, -3에서 -2 사이일 때 최소 하나의 식을 가진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소 하나.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f-2랑 f-1도 역시 해보면 되고요. 근데 얘도 역시 음수네요. 곱하면. 그럼 여기서도 한 개를 가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1부터 f0까지. 자, 그런데 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1인데 얘는 그냥 0이 돼버려. 0이 되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일단 연달아 일단 볼게. 그 다음에 f0 곱하기 f1. 얘도 마찬가지 0이죠. 얘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f0이 0이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야? fx 0이 되는 경우. 근데 확실하게 x가 뭐일 때? x가 0일 때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x가 0일 때 f0은 0이다. 자, 이거 자체가 실근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실근 몇 개? 한 개가 확실하다. 그 한 개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라는 걸 이미 f0은 0이라는 힌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각각의 구간에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얘가 0이기 때문에. 알겠죠? 확실한 건 f0은 0이니까 이거 자체는 근이다. 근양이 나온다. 이건 확실하고요. 자, 그 다음에 f1에서 f2. 이제 f1 곱하기 f2를 해보면은 역시 음수인가? 음수네요.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도 1과 2 사이에서도 한 개 나온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3부터 2까지 봤을 때 실근은 최소 몇 개? 하나. 최소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중간에 이 0이 된 녀석이 있는 녀석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한 개는 있다. 0이 된 녀석. 그래서 한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총 몇 개? 총 4개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적어도 4개.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번 사이값 정리 활용. 문제는 250번이고요. 자, 6맨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동안에 매 시각의 속력이 다음 표와 같았다고 한다. 자, 9시부터 15시까지.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6시간 동안 6맨의 자동차 속력이 65km/h인 순간에 A번이 있었다. 운전하는 동안. 이때 A의 최소값 구해라. 자, 9시일 때 62km. 그 다음에 10시일 때 78. 자, 그럼 이 9시랑 10시 사이에서 속도가 65가 되는 순간이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왜? 60에서 문제 보면 중간에 차를 멈춘 적 없대. 속도가 갑자기 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빵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내 운전을 쉬지 않고 하잖아. 쉬지 않고 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계속 뭔가 변화를 끊김없이 변화를 한다는 얘기죠. 끊김없이. 즉, 속도의 변화 자체가 연속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속도의 변화 자체가 연속함수. 근데 그 연속함수인데 60에서 78이 됐다? 그럼 중간에 반드시 그 사이값, 누구? 65가 되는 순간이 있었겠죠. 최소한 한 번. 변화하면서 60에서 78가 올라가는 동안 한 번은 65가 됐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최소한 한 번은 65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왜냐면 이 속도 변화 자체가 연속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속도가 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속도가 이렇게 갑자기 뭐 그래프 끊길 수는 없잖아. 갑자기. 그렇죠? 무조건 연속함수입니다. 속도 자체는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정말 뭐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연속함수야. 기본적으로. 현실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시부터 11시는 어떻게 돼요? 11시? 네, 11시 몇 킬로? 70킬로. 자, 78km와 70km 사이에 65가 될 수가 없죠. 65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죠. 여기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2시. 12시는 몇 킬로입니까? 12시는 61km. 자,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네요. 자, 70에서 61까지 떨어졌다. 뭔가 끊김없이. 그럼 이 사이에는 65가 존재할 수 있죠. 70에서 61 사이니까. 아, 이때 그러면 65가 한 번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2시부터 몇 시? 13시. 13시 때는 65. 61에서 65가 됐다. 자, 그러면 이 사이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65가 됐다는 건 이미 65가 딱 됐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10시, 3시에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자, 그 다음에 13에서 14시. 14시는 얼마죠? 58. 역시 이 사이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65에서 이미 한 번 됐으니까. 이 사이에서 뭐 다시 65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5시. 15시는 몇 킬로미터죠? 80km. 갑자기 속도를 높였네. 자, 그럼 58에서 80까지 속도가 올라가는 동안 65를 지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지날 수 있죠. 최소 한 번 지나야 되죠.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서 한 번 65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총 속도가 65km/h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 한 번, 이 구간 한 번, 얘는 구간이 아니죠. 딱 요 시간이죠. 요 시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한 번. 총 몇 번? 4번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소 4번.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문제 만들기 더럽게 없어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요번 단어 문제 다 풀어봤고요. 요즘 수업도 하고 책도 쓰고 이것까지 한다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다음 수업을 찍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끝.